안녕하십니까, 박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재무제표 3가지만 알면 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적이 재무제표를 만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기 실적이 왜 중요한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중대형주 매매 기법, 주포들의 움직임과 무엇을 본다 그랬었죠? 네, 주포들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주는 기술적 분석이 몇 %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대형주를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신다 그러면 큰 오산이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중대형주를 매매하시려면은 경기 분석하고 내재가치 분석이 반드시 필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대형주를 제외하고 나서 그러면 중소형주는 어떤데? 중소형주는 어떻게 그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뭐가 핵심이다? 거래량이 핵심이에요. 중소형주는 거래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중대형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중소형주의 거래량이에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중소형주,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 저항선 스리플 바닥 다 나왔죠. 근데 이 구간대에서 바닥에서 횡보를 하면서 다중바닥에 나오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줄었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관심? 매수 관심.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늘면서 반등할 때는 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포들을 없앤 거예요. 중대형주는 주포 구분이 안 되니까 일부 종목들은 외국이나 기관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대형주처럼 아주 많은 부분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 매매 동향은 좀 뺐습니다. 뺐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뭐냐 하면은 지표만 가지고서 매매를 한번 해봤어요. 자, 지표는 똑같이 썼습니다. 스토캐스틱하고 MFI 똑같이 썼고요. 기준선을 50으로 만들어서 50을 돌파하면 매수, 그 다음에 안 하면은 매도했는데 요 우회 구간도요. 이 우회 구간도 요 물음표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때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저게 첫 번째 이동평균선 지금 그 이탈하는 자리죠. 자, 첫 번째, 여기 초록색이 60일입니다. 초록색 60일. 6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뭐가 감소한다면? 거래량이 감소한다면은 하루 더 기다려보자 그랬었죠. 자, 근데 거래량이 감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래량이 감소했잖아요. 여기서 조정받은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하루 더 기다려보자. 만약에 여기서 하락하는 구간에 팔았으면은 그 다음날 잠을 못 자시는 거죠. 물론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자리?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자리고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자, 그 다음에는 매도가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매수 자리가 지금 요 부분에서 매도가 나왔지만은 요 자리에서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가 여기서 꺾어지면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다른 종목 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저기서는 매도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하면서 지지선 이탈해서 매도를 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자리를 보자고 했습니다. 자, 다른 거 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거는 주가가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어. 무시무시하게. 만약에 이 부근에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고 지하실이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 2층이 또 있고 2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 3층이 또 있네. 4층이 있을 것 같았고 팔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가네. 야, 난 지하실 4층까지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 해가지고서 팔았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요 구간에서 요 바닥에서 1차적으로 거래량이 늘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최저 거래량이 발생을 했잖아요. 최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 바닥은 무슨 바닥? 거래량 바닥은 주가 바닥이에요. 거래량 바닥은 주가 바닥. 꼭 기억하셔야 됩니까? 거래량이 없을 때는 일단은 사는 것과 파는 것을 어떻게 된다? 유보를 한다. 만약에 지하실 4층인지 여기가 4층까지 갈 것 같아서 매도를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래량이 많지 않다면 하루 더 기다려보자. 자, 그 다음에 반등을 해줘서 거래량이 늘면서 저항대로 돌파해서 반등을 해줬잖아요. 여기서는 사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사는 자리. 사는 자리. 그래서 거래량이 봐가지고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자리가 나온다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소형주는 거래량이 핵심이에요. 주포가 핵심이 아니에요.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보조지표를 가지고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자, 20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않으니까 안 산다 그랬어요. 주가가 21선 이평을 돌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다 바닥을 탈출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강의한 내용을 쭉 보시면은 주가가 살 자리가 되게 보면은 22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자리예요. 거래량이 쓰고 그 다음에 양봉이 쓰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가 대부분이 22선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거 혹시 눈치들 채셨습니까? 네. 예, 눈치 채셨으면은 22선 이동평균선 돌파하지 않으면 안 사고요. 외바닥은 무슨 자리? 기술적 반등 자리. 이것만 아시면은 외바닥에서 안 사셔도 되거든요. 올라간 다음에 조정 받고 올라가면은 그때 사시면 되잖아요. 발바닥에서 사지 말고 장단지에서 사자. 발바닥에서 사지 말고. 자, 요 구간대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매수 시그널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저항대를 돌파를 못했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거는 21선 돌파 못했기 때문에 안 산다. 샀으면 또 하락하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안 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던 구간은 요 구간서부터 매매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는 겁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또 보시자고요. 자, 요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뭐가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면서 무슨 바닥이 나왔습니까? 이중바닥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딜 돌파했어요? 저항대 돌파, 21선 이동평균선 돌파. 뭐가 늘었어요? 거래량이 늘었어요. 매수자리. 저거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기선 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첫 번째 21선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무슨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 첫 번째 이런 구간에서 뭐가 감소하면? 거래량이 감소한다면은 일단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반등하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한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매수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매수하면서 매수했으면은 충분히 우회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중소형주는 거래량이 핵심이에요. 주포가 핵심이 아니라 거래량이 핵심이에요. 거래량하고요, 주가의 움직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요거는 보조지표를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자, 보조지표도 보면은 여기에서 크로스가 스토캐스틱 크로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선 돌파가 나왔죠. 기준선 돌파. 요 자리에서 샀는데 어디에서 사줘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요 부분에서 샀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자리 여기서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크로스는 여기서 나왔지만 나는 어디서 사야 된다? 힘이 들어가는 자리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자리. 조금 비싸도 21선을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요 자리도 가능했을지 몰라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돌파하는 이 자리는 확실한 자리잖아요. 다중바닥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거래량까지 빵 터졌는데 최근간에 최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보조지표에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두 개의 크로스가 나오더라도 무엇을 주가가 상향 돌파하지 못하면은 저항대를 상향 돌파하지 못하면 사지 말자예요. 힘 있는 놈은 저항대를 돌파해서 가지 그냥 안 가거든요. 힘이 없는 놈은 저항대 돌파하다 미끄러져서 내려옵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보고요. 자, 여기에서도 무슨 구간이 나옵니까? 주가가 횡보 조정하면서 뭐가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는 사실 반등할 때 매수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매수 자리가 맞아요. 매수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 무슨 자리예요? 여기는 여기서 매수했으면 이게 손절 자리입니다. 손절 하셔야지. 다만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도 하시는데 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거는 상승 3법이 아니라 이거는 흑산병이에요. 흑산병에서는 어떻게 된다? 매도하자 그랬죠. 다음날 점상으로 갈지 몰라도 원칙을 지키자. 매도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있기 때문에 매도 자리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언제 사요? 다시 하더라도 여기서 사거나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주는 거 보고서 파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저항대 돌파에 가는 자리 여기서 사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좀 비싸죠? 비싸지만은 죽을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살 자리에서 사시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게 흑산병이라는 것만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흑산병은 무슨 구간? 매도예요. 흑산병은 매도! 흑산병은 매도가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반등을 해줬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반등을 해줬으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G.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보고요. 자, 요것도 그 자리에서도 보조지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보조지표를 보면은 보조지표는 이쪽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매수가 한 자리고 그 다음에 쓰면 손절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좀 안타까웠죠. 지표값이 그날 당일날 문제가 되겠지만 지표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이 늘지 않았으면 기다려야 될 자리예요. 근데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매매가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갔을 때는 다시 돌파해서 가면 돼요. 저기에서 반등해 줬는데 에이 저기서 팔면 안 되지. 아니에요. 저 8자리예요. 8자리입니다. 꼭 파셔야 돼요. 자, 실전 매매에서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래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다 나왔죠. 눌림목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22동평균선, 62동평균선 하는 거 다 나왔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아셔야 되냐면요. 첫째는 기술적 분석 아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경제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분석은 재무제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분석에서는 경기하고 업종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들도 어렵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데, 이것들도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공식이에요. 더하기 빼기 그런 공식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은 경제는 공식을 가지고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이 경제 분석은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것도 쉽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경제 분석은 빼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어떻게 했으니까 지금 시간부터는 재무제표 분석, 가치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 분석을 모르고서 주식을 투자를 한다?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적 분석은 단기 매매에 국한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오느냐 힘이 빠지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에 힘이 들어왔을 때 왜 이 주가가 가는지, 이 주가가 왜 떨어져야 되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재무제표 분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저도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제가 회계 저에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재무제표 분석이 또 한 가지 그 맹점이 뭐냐면요. 과거 데이터라는 겁니다. 1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죠? 1분기 마감은 3월 맞습니다. 1분기 마감은 3월 말이에요. 근데 실적은 언제 발표됩니까? 4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실적은 한 달 반 이후에 돼요. 한 달 이후에. 엄청난 후행지수입니다. 이거를 실적이 좋다고 한 사람들 다 미리 알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리포트가 좋다고 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셨는데 실적이 좋다는 종목이 왜 내리냐고. 왜 내리냔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이전에 실적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재무제표 분석만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뭘 하냐면 추정을 하셔야 돼요. 추정.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이 분석용 재무제표가 있고 실전용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분석용 재무제표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이따가 보면 너무나 머리 아파요. 그렇지만 실전 분석 재무제표는 지금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었던 거요.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고 정말로 재무제표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요것만 오늘 꼭 알고 가세요. 재무제표 분석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법은요. 상승할 종목을 사자고 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저평가 종목. 저평가 종목이 기술적 분석으로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저평가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치 분석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가치 평가로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실적오전 종목. 저 실적오전이 기술적 지표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이것은 회사에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승할 종목을 사자라고 하는데 상승 시그널을 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그널은 차트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눌림목이 나온다. 아니면 강하게 저항선을 돌파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사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저평가 종목이나 실적오전 종목은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내재가치 분석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재가치 분석 너무나 어려워. 안 어렵게 쉽게 지금 해드릴 테니까
요거 반드시 필기들 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못 보신 분은 녹방 가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재무제표의 절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힘든 재무제표 하시지 마세요. 제가 쉽게 실전 재무제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재무제표는 이 세 가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수익성, 안정성, 그 다음에 가치 분석,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돼요. 수익성은 뭐예요?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잘 벌지 못하느냐. 이거는 뭐에 나오냐면요. 매출액에 나옵니다. 장사를 잘하는데 매출액이 줄으면 안 되고요. 장사를 잘하는데 영업이익이 줄으면 안 돼. 장사를 못하니까 영업이익이 주는 거고요. 장사를 못하니까 매출이 주는 거예요. 기업의 수익성은 뭘 보면 알 수 있다? 맞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은 매출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매출액 다음에 기업이 진정으로 원가 계산이나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남긴다 안 남긴다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영업이익. 그 다음에 기타 회사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기타 비용들인데 그 비용을 많이 사용하느냐 적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순이익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다 나오는데 이거 보면 다 나오는데 실적이 좋으면 ROE도 좋을 거고요. ROA도 좋을 거고요. EV, EBITDA도 좋을 거고 다 좋을 거란 말입니다. 뭐가 좋아야 좋다고요? 실적이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좋아야지. 그게 좋으면 나머지 지표들 다 좋아. 이것만 보면 돼요. 어려운 거 보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안정성. 회사가 부도가 안 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안 해야 돼요? 감자를 안 해야 되고 유상증자를 안 해야 돼. 여러분들 부도 나는 것과 감자, 유상증자가 주가의 호재입니까? 악재죠. 유상증자는 간혹 호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자금이 새로 들어오는 거 있다 호재가 될 때도 있지만 좌우지간 발표되면은 하락해요. 유상증자도. 유상증자 하락하는 이유 뭐죠? 발표되면은? 예? 어디요? 주식수 늘어나고 또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식수 늘어나는 건 두 번째예요. 뭐가 있어요? 주가 할인율. 유상증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현재 주가보다 할인해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보통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7% 정도 하고 개별주는 20에서 25% 정도 하거든요. 내릴 수밖에 없지. 그거를 알려면은 재무제표를 봐갖고서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을 보시면은요.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건지 감자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가치 분석은 EV, EBITDA나 ROE나 ROA 어려운 거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거 갖고 하시라고요. PR하고 EPS 두 개만 갖고 하세요. ROE, ROA 그거보다도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거 많이 인정해 주는 거 갖고 하라고요. 나만 특별한 거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시지 마시고 요거만 가지시면은 여러분들 재무제표 절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시작을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자, 재무제표. 근데 뭘 하니? 기초는 알아야 돼. 기초를 모르면 안 돼요. 재무제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기초를 모르시면 안 돼요.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안 버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재무제표 어떻게 구성돼서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서 판단해 줘야 될 압니다. 자, 재무제표 기초는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 이건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아, 나는 머리 아파. 안 돼. 이거 무조건 배우세요.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 테니까.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자, 요게 이거 재무제표 분석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아시겠어요, 이거? 이거 재무제표 분석하려면 이거 다 나옵니다. 자, EV 나오고, PER, EPS, PBR 나오고요. EV, EBITDA 나오고, EV, EBITDA 나오고,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투하자본 이익률, 유보율, 유동 비율, 영업이익률, BPS, PCR. 우와, 이것만 있느냐?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그 다음에 성장성을 봐야 되니까 이익,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자산 증가율, EBITDA 증가율, 손익, 순이익률, 총자산 이거 다 보셔야 돼.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 이거 힘들거든요.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
내가 전문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재 가치를 분석하면서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직 그게 안 되시길. 이거 다 이해하시고서 가능하신 분 아마 여기서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렵다고 재무제표에 눈 돌리시지 마시라고요. 쉬우니까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 이거 뭐예요? 필요 없다. 사진 괜히 찍으셨죠? 네, 필요 없다 이거. 이거 필요 없어요.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재가치 분석하려면은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고서 어떻게 내재가치 분석을 해.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이거 말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 보시자고요. 자,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자, 매출 총액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기본부터 아셔야 돼. 매출 총액이라는 것은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매출액이고요. 그 매출액을 다 합친 게 매출 총액이에요. 그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이 거기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매출 총액에서 그러니까 매출 총액에서 생산 관련 비용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원자재라든지 인건비, 뭐 감가상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요.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요거는 매출 총이익은 뭐하고만 한 거냐면 매출액에서 뭐만 뺀 거예요? 생산에 관련된 비용. 적으세요. 생산에 관련된 비용만 뺀 게 매출 총이익입니다. 생산에 관련된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비용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모르시면 안 돼. 이거 모르시면 재무제표 몰라 안 돼. 반드시 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는 매출 총액에서 생산 관련을 빼면은 매출 총액이 나와요. 매출 총액에서 뭘 빼야 돼요? 여기 보면은 판매비. 일반적으로 생산해서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게 아니라 판매할 때 들어갈 때 영업사원들이 다니는 차량도 있을 거고요. 전화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회사가 운영하기 위해서 영업사원 말고 일반 관리직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뭐냐면은 영업이익입니다. 이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냐? 이 회사가 제품을 팔아가지고서 일반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얼마나 남길 수 있는가 중요한 게 영업이익.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회사의 생존이 달린 게 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줄고 매출액이 줄고 영업이익이 주는 회사는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는데 왜 손대냐고요.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느는 회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해. 야, 이게 왜 오르지? 단순히 세력주인가? 아닌데 이 회사가 큰 종목이면은 뭐하고 연관돼 있어? 실적하고 연관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 뭘 봐야 돼?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하나 봐줘야 돼요. 장사는 뭘 잘해야 돼? 장사를 잘하면은 매출액이 줄어요, 늘어요? 장사 잘하는데 매출액이 줄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회사 운영을 잘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 영업이익이 줄어요, 늘어요? 늡니다. 영업이익이 주는 거는 덤핑 판매를 했거나 아니면은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나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는 영업이익이 계속 줄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회사를 얼마나 잘 운영을 하는지 봐야죠. 그냥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100원인데 그 다음에 인건 다른 기타 관리비나 뭐 이런 거로 나가는 게 150원이다. 그럼 적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빼고 난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 건데 비영업손익이 뭐냐면은요. 비영업손익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그 임대료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 돈도 빌려갖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 것이 아닌 그 이외에 비용으로 지불하거나 아니면 들어온 돈이 뭐냐면 비영업손익입니다. 요거를 더해가지고서 만약에 비영업손익이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고요. 플러스가 날 때도 있는데 요걸 더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세 같은 거 세금 내잖아요. 세금을 빼면은 뭐가 나오냐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회사가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잘 팔았느냐가 영업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뭐냐면은 회사가 관리를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EPS를 하셔야 돼요. EPS. EPS는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순이익이 나왔어요. 단기 순이익이 나왔으면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가 있습니다. 그 주식 총수를 나눠주면은 뭐가 나오냐면 주당 순이익이 나와요. 이 주당 순이익이 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시면은 재무제표 지금 설명을 하나도 몰라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요거를 이해하셨으면은 다음 시간에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재무제표 얼마나 쉽게 풀 수 있는지, 어려운 게 아니라 분석 재무제표가 아닌 무슨 재무제표? 실전. 무슨 재무제표요? 실전 재무제표가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간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